네, 이렇게 오전 시장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좀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계속해서 앞으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이강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오전 시장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네. 오전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조정의 모습 보여주었고요. 일단 미증시 내에서도 장중에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의 모습 보여주었는데 사실 우리 증시까지에 대한 이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FOMC 의사록에 대한 결과가 시장에서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 장 초반에 우리 증시도 역시나 좀 약세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하거나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M 세경 브리프 이슈 브리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카톡 송금 제한 논란입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 제한 논란 여파로 오늘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님 궁금한데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카톡 송금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톡 송금이 무엇이냐면은 간편 송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은행에 대한 뭐 어플이라든지 직접 아니면 은행을 방문하는 네.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면서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하게 맞아요. 네. 입금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 전자거래 금융에 상당히 좀 이 제도를 좀 다시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네. 간편 송금에 대한 이 사용이 이제는 조금 규제가 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송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바뀌어갈 것으로 보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좀 시장 사용에 타격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편 송금은 사실 국민분들이 네. 많이들 좀 간편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네. 또 사용을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50만 원 미만의 뭐 무기명 송금이라든지 이제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뭐 은행 계좌 이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간편 송금을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편 송금 제한이 네. 되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간편 송금에 대한 제한을 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자금 세탁의 이유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검은 돈의 움직임이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제기가 좀 의견이 좀 제기됐고요. 네. 이 때문에 조금 더 이 뭐랄까 좀 더 실명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네. 간편 송금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이 금융 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간편 송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좀 타격이 될 네.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간편 송금이 좀 편리하게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아쉽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은 돈으로 또 쓰일 뭐 자금 세탁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 송금에 대한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카카오나 토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 등 이런 간편 송금 관련 업체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 간편 송금에 대한 이 플랫폼을 사용이 못한다라면은 이것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토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기업에 대한 존폐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라인이나 카카오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컨텐츠를 개발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라면은 사실은 아마도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기능을 좀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하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연속적인 이 악재 이유가 좀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여러 가지 해명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간편 송금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라면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에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악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 때 마이너스 12%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7%대로 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었던 대량의 거래량들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주가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위라든지 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악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떤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과연 이제 이 금융위에서 간편송금 기능이 없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놓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 물론 이제 금융 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갈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간편 이 송금에 대한 또 주요 계층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용이 높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이 운행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운행에 대한 차질은 결국엔 주가의 악재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금융위에서 발표되는 이 간편송금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리고 또 오늘 아래꼬리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번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들면서 이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전문가님, 이 유가 상승 네. 또 어떻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올랐을까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조정이 좀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최근 이제 유가에서도요, 뭐 12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최근 2달여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하락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유가가 조정받고 있지만 유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오파익 국가에서 계속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이 부분들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이 가격 조정에 대한 필요성 같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오펙 국가에 대한 이 증산에 대한 수위 조절이 결국엔 시장에 영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원유 가격 상승 반등이 지금 90달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사실 90달러 이하로 빠진
빠진 것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것인데요. 일단 이 90달러 회복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배경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혹은 유가 수율에 대한 조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또 오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과 또 유가 수요 조절로 인해서 또 오늘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가가 또 오르고 하면은 세계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유가가 기름값이 올라간다면은 기름을 사고 파는 네.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진 개선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오늘 S-오일이라든지 정유주들은 반등세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리 증시가 출발하기 이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이제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유주는 좋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느꼈겠지만 이 주유소를 방문했을 때 기름 가격 상승에 상당히 부담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기를 좀 원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경기 활성화나 마진 개선, 물가 상승을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특히 유가 상승이 되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물건값을 올리겠지만은 결국에는 고물가에서는 소비자도 물건을 선택하거나 소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시기적절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단속, 그러니까 금리 조절을 했기 때문에 유가도 내려오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좀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이 다시 이루어진다라면은 정유주는 잠깐 좋겠지만 기름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기름을 통해서 공장을 돌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내에서도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기름값 상승,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흐름들이 다시 연출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상승이 걱정거리로 다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미국 증시 에너지 관련해서 좀 오르고 있고 정유주는 좋지만 이제 경기 관련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은 또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좀 걱정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을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대한 배경이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 네.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거론해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재점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중국이라는 국가와 이 관세를 줄이는 것을 화해 모드로 간다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네.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물건값을 깎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원자재에 대한 혹은 물건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었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를 방문하고 치포에 대한 동맹을 좀 구상하면서 네. 중국과의 날선 눈치 싸움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중국으로 하여금 물건값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서 우리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을 못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고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떠안을 수가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물가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크다 보니까 금리 조절로 인해서 시장 경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시 뭐랄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문제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냥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고충이 되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내용들이 걱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이런 부분을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미중 관세 인하가 또 철회가 됐고 이제 철회한다. 또 유럽 에너지 대란에 대한 그런 우려도 네.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가에 대한 적정가를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처럼 유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연출한다라면은 아무래도 고물가가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이 오늘로써 90달러 올라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유가 상승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걱정거리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오펙 국가로 하여금 이 그동안에 이제 감산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폭을 좀 늘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유가에 대한 이 생산폭을 조절해 왔었는데 9월부터에서는 8월 달까지는 감산에 대한 추이가 유지되는데 9월 달부터는 감산에 대한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럽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고충,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 러시아발 악재로 인해서 유럽 안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최근에 급등세를 했죠. 네. 그러면은 유가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느껴지고 있는 에너지 대란에 대한 환경 때문에 지금 유가는 점차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제 나왔었던 미국의 이 원유 재고에 대한 평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유가 상승에 대한 배경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또 유가 반등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산업이 또 좀 이렇게 이익을 받거나 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기름값에 대한 상승 때문에 정유주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분위기는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폭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천연가스 또 석유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카톡 송금 제한 논란, 또 이 이슈 브리프에서 국제 유가, 또 90달러 선 회복 소식까지 또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슈 브리프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